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G캡과 F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G캡, F카스 협력해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해당 주제는요, 이분께서 제보해 주셨고요. 이제 많은 기사가 좀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적당히 좀 요약을 하고 핵심만 뽑아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어계 군사 전문지인 갤럭시아 밀리타와 일본의 항공 만능론이라는 사이트에서 동일한 주제의 글이 올라옵니다.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영국이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G캡 프로그램과 프랑스 주도의 F카스 프로그램을 합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또 기사가 나왔나 좀 찾아보니까요, 로이터에서 에어버스 CEO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스페인 쪽에서 갤럭시아 밀리타가, 그리고 일본에서 항공 만능론이 해당 내용을 받아 쓰면서 이제 자기네 입장을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 로이터 기사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에어버스 CEO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럽의 지금 두 파이터 젯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F카스와 G캡을 말하는 거겠죠. Could combine, 그러니까 합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흥미로운 또 이제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에어버스의 CEO 기욤 포리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야, 두 개 지금 프로젝트 합쳐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기사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은요, 지난 1월 15일 이제 런던발 기사인데, 에어버스 CEO 기욤 포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F카스와 G캡은 지금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일단 통합한다는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차적, 즉 통합 가능성 타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적어도 최소 상호 운영성은 갖도록 이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 CEO가 지금 봐라, 지금 세계의 방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 유럽은 자금력이 없고 향후 발주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고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컨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계획을 세워서 이 두 프로그램을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에어버스 CEO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살짝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F카스와 G캡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이 프로그램의 정의와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걸 모두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시점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자기네들이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가지고 협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 이제 컨텐츠를 다룰 때 회색으로 단 것들은 이제 기사의 내용이고, 주황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좀 추가해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볼 때 이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유튜버의 의견이 불명확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가 정말로 기사의 내용이냐, 이런 의문점들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주황색 바탕에 펜 표시가 있는 건 저의 의견 또는 제 느낌의 요약입니다. 그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 군사 전문지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소개해드린 G캡 영국 국방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이거를 상당히 꼬집고 있었습니다. 그쵸? 시간은 2035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뭘 만들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뉘앙스로 보고서가 배포됐었죠.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어버스 CEO는 우리가 F카스와 G캡을 합치는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몇 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에서는 표시가 안 됐는데 뒤에서 설명드린 항공 만능론에서 이제 정보가 있는데, 이게 3년 후쯤에 다시 얘기하자, 이런 식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로이터를 통해서 에어버스 CEO가 F카스, G캡 합쳐야 된다, 왜? 돈과 수주량을 위해서, 이런 기사를 가지고 각국의 군사 전문지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자신들의 국가의 입장에 맞춰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어계 쪽에서는 갤럭시아 밀리타,
일본 쪽은 항공 만능론이 이제 기사를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기사가 비슷해요, 내용은 조금. 그러나 이쪽 내용은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일본 쪽 항공 만능론이라는 이 기사가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쪽 내용을 확인하면 이 내용까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항공 만능론 쪽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에어버스 CEO가 3년 내 두 프로그램의 통합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써져 있습니다. 먼저 과거 히스토리 내용을 좀 보면요. 2020년 6월 에어버스 브리핑 내용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유럽이 FCAS와 이제 GCAP, 당시 템페스트죠. 이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영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년 있다가 독일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공군 중장인 잉고 게어 할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CAS와 템페스트를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던 타이푼과 라팔의 전례를 똑같이 밟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서도 결국은 상호 운용성이 전혀 없는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이런 통합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5개월 후에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당시 이탈리아 공군 참모총장 루카 고레티가 이탈리아가 템페스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FCAS보다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이 현재 유사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 투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두 개 프로그램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FCAS 쪽이든 GCAP 쪽, 그러니까 당시에 템페스트 참여국 또한 계속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초기 템페스트 3개국 협정 당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당시 템페스트 초기 시절에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이 이제 서명할 때 이때도 이제 얘기를 해요. 유럽 간 불필요한 경쟁은 피해야 된다고. 경쟁력을 위해서 FCAS와 템페스트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차세대 전투기를 참여하는 메인 국가들이 다 마음이 한결같아요.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2024년 3월,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이번 1월에 인터뷰했던 에어버스 기욤 포리도 똑같이 이런 내용을 달았어요. 어디에서? 가디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유럽이 수십 년간 미국의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다. 그 예로서는 F-35를 비롯해서 아파치, 뭐 치누크, 그 다음에 수송기, 그 다음에 뭐 초계기 이런 것들을 계속 미국에 의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안보 분야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매우 약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스스로 이런 통제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자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여전히 안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협력이 부족하다고 확실하게 유럽을 꼬집고 있거든요. 결국 유럽도 미국에서 자립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서로 다른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과거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이런 얘기가 됐고요. 이제 현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현재 에어버스 아까 그 기욤 포리 CEO가 여전히 두 프로그램은 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얘기해보면, 자, 전투기 사업 분야는 규모의 경제를 결국 필요로 한다. 그렇죠. 돈은 돈대로 들고 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발비만 또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부각하고 있고요. 야, 미국은 우리보다 체급도 크다. 근데 혼자서 한 개 전투기를 개발한다. 그런데 이보다 체급이 작은 유럽은 세 개의 다른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럽이 예전에 개발했던 타이푼, 라팔, 그리펜을 각각의 그룹에서 만들면서 뭐 돈은 돈대로, 타이밍은 타이밍대로, 또 규모의 경제는 못 이루는 대로 이런 악습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선례가 있는데 굳이 또 요번에도 그걸 따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가 됐죠. 유럽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을 그대로 밟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런 경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택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려면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 세바스티안 르꼬르뉴가 이야기한 내용을 또 같이 언급을 합니다. 이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유럽 자본이 미국 장비에 라이센스 생산하는 데만 돈을 쓰면 안 된다. 왜? 라이센스 생산으로 인한 자립은 이건 단지 환상일 뿐 전혀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최악인 것은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재선이 어떻게 보면 유럽이 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경우로 만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역시 결론은 이거예요. 방산 시스템은 결코 남의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 주권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공 만능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빌드업 하고요. 항공 만능론의 필자의 의견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뭐냐? 지금 필자가 볼 때도 에어버스의 주장, 무슨 주장이죠? F카스와 G캡을 합쳐야 된다는 주장. 일본도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즉, 일본도 이걸 아마 어쩌면 바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뭐 일본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은 돈대로 놓고 규모의 경제는 만들어지도 않는 그런 불확실한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위에서 그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유럽이 트럼프에 휘둘리게 되면 그 여파로 일본도 당연히 트럼프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일본이 이 트럼프의 강력한 흔들기에 더 흔들리면 흔들렸지 뭐 유럽보다 덜하지는 않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유럽을 어떻게 다룰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뭐가 불투명해? 확실하죠. 그죠? 자국주의 우선으로 이제 엄청 또 뽑아 먹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 필자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와서 한 행태들이 있잖아요. 캐나다 보고 뭐라 그랬어? 우리의 하나의 주로 편입해라라고 그랬고, 덴마크 뭐라 그랬어? 그린란드 내놔라. 파나마 뭐 우나 이거 가격 안 내리면 뭐 경제적으로든 뭐 군사적으로든 조져버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볼 때 예측은 지금 당연히 가능하다. 이걸 뭐 봐야지 할 수 있나 트럼프가? 아무튼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 4년 동안, 즉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활동하는 동안 국제 안보 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뭐 짧게 좀 설명 들어보면요. 뭐 저는 항상 그래왔지만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늦더라도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 기업, 우리 사람, 뭐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이 회사와 관련된 무슨 인사, 무슨 파이낸스, 구매 모든 사람들 개발해보면 그 실력이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런 생산 라인이나 또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지역들 발전에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당장은 좋은 제품을 못 만들어서 좀 안보에 불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들은 물론 저도 걱정은 되지만 이거는 조금 근시안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런 투자 그리고 이런 우리 사람들의 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결국 안보 자립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배부른 게 어딨어. 그죠? 우리 뭐 처음부터 막 그 K2 전차 이렇게 만들 줄 알았어? KF-21, 뭐 T-50 이렇게 만들 줄 알았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오면서 다 이제 가능했던 거잖아요. 지금 해왔던 바와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지금 일본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재등장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고 얼마 있다가 항공만능론에서 기사가 또 올라옵니다. 뭐냐?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G캡이 지금 미국의 그 전투기 사업과 경쟁에 직면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목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밑밥 깔고 있죠? 느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내용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기사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재밌는 댓글 몇 개만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밌는 댓글이었는데요. 물 섞인 유럽의 본드가 잘 붙지 않으니까 일본의 밥풀떼기로 붙여보려는 대환장 프로젝트라는 재밌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밥풀떼기로 붙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이거 그냥 유로파이터 시즌2잖아.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시리즈물은 시즌이 갈수록 재미가 없는데 유로파이터는 시즌이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댓글입니다. 예전부터 프랑스가 투덜거리던 게 다 맞는 이빠른 소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처럼 대승적으로 양보할 생각은 1도 없고 다 지네 입속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속셈이 뻔히 보였던 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 내용에 100% 동감합니다. 혹시라도 대승적으로 이제 모두가 양보를 해서 G캡과 F카스의 국가가 모두 하나로 간다고 해도 그래도 언젠가는 결국 이권 싸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가는 저도 프랑스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잖아요, 얘네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댓글 몇 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기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지난 1부에 이어서 항공 만능론의 2부 기사입니다. 제목을 간단히 보면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G캡이 미국이 개발하는 전투기와 지금 경쟁에 직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일본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가제로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임의로. 일본 나 떨고 있니? 자, 그래서 본 내용은요, 임의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주황색으로 쳐진 글씨들은 제가 임의로 분류하거나 의견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과 저의 의견을 확실히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에서는 2025년 1월 21일 얼마 전이죠. 디펜스 뉴스에 기사가 올라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이 영국 주도의 G캡에 상당히 지금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G캡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를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 정책연구대학원 다카키 준 교수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소식을 전해요. 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G캡이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와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될 거예요. 왜 일본이 일본 내에서 G캡을 홍보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G캡이 미국의 전투기와 경쟁에 직면할 수 있는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본론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항공 만능론에서 일본 내 G캡의 홍보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GIGO가 발족을 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GIGO가 G캡의 조인트 벤처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해당 프로그램 G캡의 프로그램 관리를 조정 담당하는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인트 벤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GIGO가 발족이 되고 지난달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합작법인이 위에서 말씀드린 조인트 벤처인데요. 이미 브레이킹 디펜스의 뉴스를 통해서 그 G캡 파트너들이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을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 합작법인은요 2025년 출범을 할 거고 영국에 본사를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분은 33%씩 동등하게 가져갈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지분자들은 영국의 BA 시스템즈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그리고 일본의 항공산업 컨소시엄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권한은 PLC 동안, 즉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 G캡의 설계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조직으로 조인트 벤처가 탄생을 했습니다. 일본 내 G캡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는지 브레이킹 디펜스의 뉴스를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현재 G캡이 성공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관망하는 평가가 우세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 내 G캡 홍보 과정에서 G캡 용어라는 표현을 아예 언급을 안 한대요. 그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뭔가 세계적인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니까 한국 같으면 야 우리 어디 지금 포함돼서 이거 만든다 이렇게 자랑하고 했을 텐데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내용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의 싱크탱크 API 연구원 오노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각국이 비용은 최소화하려고 하면서도
이익은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즉 덜 내고 많이 먹겠다는 나쁜 심보를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익만 보고 손해보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G캡 그룹 내에서 영국은 G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활발하게 하는 반면 일본은 대조적으로 침묵 유지를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다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ISIC 회장의 발언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일본 국민은 G캡을 거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ISIC가 뭐냐면 International Security Industry Council이래요. 일본의 방산과 관련된 각 계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카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회장이 일본 국민은 G캡을 뭐 거의 모른대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G캡에 대한 홍보는 현지 반발에 부딪혀서 막혀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반발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 뒤에서 나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런 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일본의 정치적 저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2022년부터 G캡에 일본이 자금과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이런 활동들, 즉 자금 엔지니어 투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이런 완화의 움직임도 일고 있고요.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제 정치적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즉 야당의 비판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비판이냐면 전쟁 국가인 일본이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하려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G캡에 대한 이런 홍보가 정치적인 저항과 여론의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함부로 G캡에 대한 홍보를 국민들에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비판 그리고 여론의 감시,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일본 내 홍보가 어려운 배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G캡의 홍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의 등장을 일본의 다가키 준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을 위해서 분명히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들 무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거래하려는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지금 G캡에 참여하고 있지만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부터. 자, 그렇게 되면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G캡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에서 판매 국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그 일본의 싱크탱크 오노우 연구원은 일본이 안전보장 전략을 위해서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G캡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반드시 미리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그쵸? 정치적 관점에서 눈치가 보이는 거지. 왜? 미국이 빨대 꼽을 만한 데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트럼프 눈치를 먼저 본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뭐 G캡이나 F카스가 합쳐지면서 물론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삑사리도 날 수 있겠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자금을 투자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미국한테 다시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뭔가 조금 밑밥을 뿌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좀 편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G캡 프로그램 활동 내에서 뭔가 핵심이 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트럼프의 등장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결론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G캡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제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일본 입장에서는 G캡이 드랍되면 안 될 거예요. 왜? 드랍되는 순간 미국에 끌려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카기 준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G캡이 계획을 가지고 구체성을 높여야 된다. 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G캡이나 F카스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정의를 몰라요. 즉 자기네들이 뭘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단지 강하게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구체적 계획이 없잖아요. 타이밍만 뭐 2035년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맞죠? 우리 대한민국이 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 누구든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지만 결국은 그 제품을 만들려면 실현 가능한 이런 단계적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그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현 가능성을 만들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업계의 방산 카운실 안젤라스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우러 전쟁을 기반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전쟁에서 발생하는 이런 작전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돼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요. 영국을 지금 강력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G캡을 리드하는 영국마저 이 G캡에 대한 이런 의지와 실행력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 드랍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 이 G캡을 성공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뭐야? 미국 쪽에 끌려가니까 이런 뭐 엔가드나 이런 프로그램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눈에는. 자, 이거는 뭐 개인 의견입니다. 이 주황색은요. 이 기사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론의 마지막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결국 어떤 의미냐. 자, 일본이 참여하는 G캡뿐만 아니라 프랑스 주도의 F카스 또한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트럼프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여기저기 세계 강대국들을 다 떨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G캡이 살아남기 위해 전략적 접근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뭐 개인적 의견으로도 밝혔지만 이 항공 만능론 이 필자의 의견도 이래요. G캡 지금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 의견 잠깐 얘기해 볼게요. 뭐 중간중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자, 뭐냐. 제 예상입니다.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기사 아닙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F카스 G캡 허송세월 하다가 몇몇 국가는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몇몇 나라 떨어지고 또 남는 국가들, 특히 프랑스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몇 개 국가들은 트럼프한테 이제 멱살을 잡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잡히면 어떻게 돼? 결국 미국의 뭐 차세대 프로그램, 뭐 엔가드, 지금은 엔가드라고 하지만 또 다른 국가가 뭐 생기면 또 모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몇몇 국가가 이 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공동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핵심 사업은 절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럼 뭐죠? 맞습니다. F-35처럼 JPO 같은 거 운영을 하면서 그냥 참여 국가의 재정적 참여만 이제 원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 방향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도 결국은 글로벌 프로그램들은 한 사람이 개발을 하고 참여국들은 돈으로 때려 넣는 게 좋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효율적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넣은 국가들은 뭐 참여한다고 해도 아마 일부 되게 제한된 국가들만 그리고 제한된 부분에만 기술적인 참여를 하면서 부분적인 서포트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똑같아요. 이제 F-35 개발한 과정과. 자, 그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F카스나 G캡에서 몇몇 국가가 튕겨 나갈 거다. 그거를 제가 예상 순위 국가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국가 순위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지금 일본의 방산 전문가들이 걱정한 것과는 반대로 제일 먼저 일본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일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구성원들이 다 유럽이잖아요. 얘네들이 뭉치게 되면 유럽의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자금의 할당이나 실행에 분명히 다른 유럽 국가들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이런 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김이 잘 통하는 데가 사실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조금 먼저 튀어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일본이 튕겨져 나오면서 이제 자금력에 문제가 생기고 G캡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영국이 이제 탈퇴를 하고 미국 쪽으로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립적으로 독일이나 이탈리아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여기에 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낮은 가능성으로 스페인도 나중에 결국 어디엔간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스페인은 낮은 가능성이라는 조금 단서를 붙인 게, 스페인은 지금 F-35도 아마 운용을 안 하잖아요. 도입했나 참?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좀 스페인은 낮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절대 꼴통 프랑스는 미국의
붙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지 혼자 또 뛰쳐나가갖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칭. 넥젠 라파를 확정적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냥 재미로 해본 겁니다. 진지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해외의 방산 강국들이 준비하고 있는 F카스와 그리고 G캡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끝으로 저는 이제 명절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명절 기간 동안 졸음운전 조심하시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